최근 뉴스 보니까 7년 동거하고 헤어졌는데 전 남자친구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내놔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부부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이 영상 혹시 클릭하셨을까요? 아니면 애인과 몇 년간 동거하다가 이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야 너희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 영상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사실혼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7년 동거하고 헤어졌는데 전 남자친구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내놔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만약 7년을 동거한 사실이 사실혼에 해당된다면 사실혼이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는지까지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인데요. 먼저 사실혼이 언제 인정되는 것인지 중요하겠죠.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혼이란 부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인식 가능하며 이때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 혼인식,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고 주변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전부 알렸으며 결혼식 사진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법원에서는 사실혼으로 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까지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긴 기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두고 서로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남편과 아내다 라고 부부라고 알리면서 대외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경우, 또는 서로 상대방 집안의 대소나 제사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한 경우, 이때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 동반 모임에 자주 나가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자주 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시부모님으로 극진히 모시고 극진히 간병, 간호까지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입증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되잖아요. 서로 별산으로 관리하시는 부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경제적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애인 사이에는 어때요? 애인이 비싼 가방을 하나 사줬어. 그러면 물론 증여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이제 사줬을 때 내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내가 그 값을 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걸 물건값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돈관계가 명백하게 분리되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혼인관계로 볼 수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동거관계라든지 애인관계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증빙을 해서 사실혼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사실혼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해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혼인기간, 그리고 기여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이것들을 전부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유재산 여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 혼인, 사실혼이 파탄이 되었을 때 상대방 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혼이 법률혼과 다른 딱 한 가지 점은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상속 순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년 살고 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송 도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으면 저는 제 몫을 받지 못한 채로 소송이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망한 즉시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있는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그 재산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혼을 만약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럼 좀 빨리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서로 건강하실 때 그냥 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책을 쓰신 권순남 작가는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실혼은 지속적인 정교관계를 맺는 복잡한 동거일 텐데 과연 어떻게 제3자가, 여기 제3자는 판사님이겠죠? 제3자가 간헐적인 정교관계와 지속적인 정교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혼인의 성립 여부에 따라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결혼에 대한 의사 유무가 아니라 최소한 함께 거주한 기간, 나아가 실질적인 돌봄을 기준으로 법적인 보호의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요즘에 정말 비혼 동거도 많아지고 혼인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거주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님, 제3자가 결정해주는 그런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여부로 사실혼인지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아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법적 보호를 전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것은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한 점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 제도 하에서 사실혼에 대해서 판단받아서 안전하게 재산 분할하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증거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